모든 것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제 수험생활의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지금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정동령은 누구인가? 이 목차에서는요,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저희 내신은 몇 점대였는지, 저는 어떤 학생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4등급 시골지의 상경기에서는 이제 제가 4등급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학교에 올 수가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후에 성적, 선택 과목, 학교생활 기록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목차 제목과 똑같이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해나가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동령은 누구인가? 저의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에 있는 지방 일반고에 다녔습니다. 내신은 4.09로 조금 낮은 성적대였고요. 이과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경기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시 6장을 모두 서울 경기권에 썼고요. 이 중에서 6장 모두 학종으로 썼고, 이제 이 중에서 아주대학교에 최초 합격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합격한 3군데 학교 중에서 아주대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굳이 몇 가지 꼽자면, 공대로서의 높은 명성도 있었고, 높은 취업률, 그리고 편리한 교통, 높은 기숙사 충원률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등급 시골지의 상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종을 3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겪었던 고민들, 뭐 생기부에 오타가 있어요, 생기부 기재 금지 사항이 올라갔어요, 성적이 유난히 낮은 과목이 있어요 등등 여러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들을 조금 달아놨어요. 생기부에 오타가 있어요는 이제 정말로 괜찮습니다. 저도 오타가 좀 몇 군데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본인 활동의 맥락, 그리고 활동의 수준, 내용, 퀄리티 등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오타 조금 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생기부 기재 금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이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 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유난히 낮은 과목이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막 6, 7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다라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학기 때 올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회생이 불가하거나 다음 학기 때 관련 과목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제 발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험생활 너가 그 있을 텐데요.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정진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피드백은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런 말들은 너무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는 어디까지나 참고 용도입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외 사례는 항상 존재하고, 그게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넘어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지방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아무래도 사교육 이런 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막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충남에 있는 학교를 다닌 학생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본인이 진짜로 원하고 그런 전공이 있으면은 본인 활동으로 열심히 채워나가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적이죠. 만학의 근원입니다. 저 성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저희 1학년 성적을 보실까요? 저는 4등급 후반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리는데요. 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이 5등급, 과학이 4등급, 심지어 한문이 7등급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서 과학은 2등급으로 올렸는데, 또 똑같이 수학 5등급에 한문 7등급입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학년 때 들어가서는 그래도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자 해서 그래도 좀 올렸네요. 3등급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낮은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3학년에 들어가서는 이제 수강 목도 굉장히, 그리고 제가
수학, 영어, 지구과학 같은 과목들은 어느 정도 3등급으로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진로 선택 과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 이거는 무조건 A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무래도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A를 맞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B나 C 같은 경우가 한두 가지만 들어가 있어도 얘 왜 이걸 받았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B, C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세특이 들어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A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여튼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들은 이따가 선택 과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교과적 드릴 건데요. 제 정교과 4.09인데 그거 대비 수학, 영어, 과학 성적이 조금 높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도 좋게 보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성적 분석하는 사이트가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인데 그거를 좀 참고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성적 대비 수학 성적을 보여드리면 1학년 때는 전교과보다 수학이 좀 낮았어요. 그런데 3학년까지 가면서 수학 성적을 올렸고요. 과학 성적도 마찬가지로 전교과 대비 과학 성적은 좀 높았지만 2학년 때 살짝 떨어졌어요. 대신에 3학년 때 다시 올리면서 나름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적이 비슷하신 분들이 아마 보통 이런 경우일 거예요. 나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활동이나 대회 같은 거 준비하느라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성적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요 과목 같은 경우 수학, 과학 같은 과목에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성적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요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저와 비슷하신 성적을 갖고 계신 학생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선택 과목입니다.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선 수강 과목을 학생수가 적은 지방학교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고민들이 도드라지는데요. 이제 교육청에 따르면은 보통 교과 중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은 ABC로 성취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이과 학생은 그러면 물리2, 화학2 이런 것들을 무조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13명을 넘어버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의대를 가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평가 시 수강자 수를 고려해 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부족한 성적은 마찬가지로 세특에 들어가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있는 지역 학생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본인 계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라서 아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같은 과목이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본인 학교가 그냥 과학 중점 학교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도 아니다 라고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수학, 과학 같은 세특을 채우신다면 충분히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가 이런 일반 학교를 나왔는데도 되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걸 알아주실 거니까 이제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이제 이번 년도 입시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되게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자소서가 있었을 때 입시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들이 세특을 써주시다 보니까요. 이제 활동을 꼭 열심히 하세요. 이제 글이 이제 아무리 많아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아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과 간 세특이 연계되면 좋다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화법과 작문 지문에서 이런 지문을 읽었는데 뭐 다른 수학 교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개념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세특으로 연계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세특과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이 연계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후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열 전공 친구들과 협동 프로젝트를 해보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세특입니다. 선생님이 써주신 거겠죠. 5등급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신 부분을 이제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5등급이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교과 자체에 대한 흥미를 통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친구다. 얘는 융복학적 능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저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활동들을 쭉 쓰고요. 마지막에 조건부 확률 단원에 대한 성장을 엿볼 수 있었음 이라고 서술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성적이 부족하지만 얘가 이 교과 자체, 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애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 형광펜 단락을 보면은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활동을 교과와 어떻게 하면은 연계시킬 수 있는지, 교과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율 동아리 진로랑 교과 세특을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진로 활동에서 이제 제가 스마트팜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팜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통신 시스템도 구현을 했다고 이제 선생님이 써주셨고요. 이걸 보고 그러면은 이 통신 시스템을 구현을 진짜 이제 통신 시스템을 이미 구현을 시켰지만 이제 다른 교과에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 이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과목에서 이제 현재 스마트팜을 제작을 했는데 이거가 좀 더 장거리에서 통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통신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거리 통신 방식을 연구하고 프로젝트에 하는 대목에서 얘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잠시만요. 네, 떨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가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분리수거 기계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쓰레기가 많다는 실태를 파악을 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제 회기 분석 모델을 제작하고 지능형 분리수거기를 고안을 했다까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식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교육 동아리와 연합 부스를 열어서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해서 애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를 보고 나서 이제 다른 계열의 친구들과 얘가 어느 정도 연합을 하는구나, 융복학적 능력이 있구나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활동이 모두 끝나고 지능형 분리수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껴서 이후에 이제 가이드레일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나은 버전의 기계를 제작을 했다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학생이 얼마나 후속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내가 문제점을 찾는 아이인지를 보여줄 수 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 담아내기인데요.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 모델이 이제 3학년 때 와가지고 활동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모델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이 닮은 꼴 분류기를 이제 튜닝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진짜로 이런 활동을 진짜 했구나를 알려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들었냐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교과 세특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교과 성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나머지 질문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세특에 대한 질문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세특에서 안면인식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학습과 테스트 비율을 질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7대3으로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7대3으로 두었냐? 라는 질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학교 선생님이 7대3으로 그냥 두면은 좋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직접 해보니까 이게 가장 나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직접 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고 교과 성적에 관한 질문은요. 이제 제가 확률과 통계가 5등급이었잖아요. 그래서 과 특성상 확률과 통계가 중요한데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세특에서 봤던 걸 딱 떠올려가지고 저는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교과 내용을 배우면 탐구를 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교과에 대해서 흥미가 많고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라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면접 때. 그리고 면접 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요. 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족족 기억을 한 뒤에 면접이 바로 끝나고 바로 복기를 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대답을 못한 질문이라면 더더욱 세심하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복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 학교에 기출 질문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인터넷에 그냥 아주대학교 기출 질문 치면은 막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영역이 있겠죠? 자소서, 지금 없어졌지만 전공에 대한 기출 질문, 그리고 다른 학과에 대한 기출 질문 같은 것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생기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의 질문을 만들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생기부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면접 연습을 통해서 훗날 저의 모교에서 면접의 신이라는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면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구들이랑도 하시고요. 선생님, 가족들이랑 계속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할 건데 걱정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도, 정시도 모두 잡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자 시간 2교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틈타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모의 질문 몇 개를 작성해놓고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하루에 1-2시간씩이라도 꾸준히 준비하면은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여튼 우선 예비 아주인분들 차원에서 저희 1학년 때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부도 있고요. 학교 축제도 재밌고요. 학생회를 하면은 학생의 친구들끼리 LT도 가고, 다시 공연하고, 과잠도 받고, 영상이 안 틀어지지만, 덩크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학교 생활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제가 현장에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 하는데 아마 이 친구가 생각하는 자기의 합격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괜찮다면 저 2주 뒤에 학생부를 일부 동의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거든요. 동의를 해주신다면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인지 실제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준 그리고 생생한 합격 소개를 들려준 정동영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영 학생이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발표 자료를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예비 후배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사실 교사 선생님들의 웃음을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한 학생의 발표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건 흐뭇한 미소와 호응 다시 한번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문계열 합격수기 학생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